심리 스릴러 영화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거의 바이블처럼 불리는 작품입니다. 곤 사토시 감독의 1997년작 퍼펙트 블루를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보고 나니까 진짜 왜 그렇게 수많은 헐리우드 스릴러 영화들이 이 작품을 오마주했는지 알긴 알겠더라고요. 이 러닝타임이 81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내내 사람 숨을 아주 꽉 막히게 만드는 압박감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야기는 3인조 아이돌 그룹 참의 멤버인 미마가 소속사의 권유로 아이돌을 은퇴하고 여배우로 전향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요즘이야 아이돌 하다가 연기자로 넘어가고 예능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멀티 활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이 90년대 후반이거든요. 당시 일본 아이돌 문화에서 아이돌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순수하고 오점 하나 없는 무슨 환상 속에 있는 이 요정 같은 존재여야만 했나 봐요. 그래서 배우를 하겠다라는 미마의 선택이 일부 극성 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배우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미마는 더블바인드라는 범죄 수사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 기존의 맑고 깨끗했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수위가 꽤 높은 파격적인 연기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내가 과연 이 길을 선택한 게 맞나? 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이런 미마의 변신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팬들의 분노가 아주 기괴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협박 팩스가 날라오고 폭탄 편지가 배달되고 심지어 미마의 방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미마의 아주 사적인 일거수일투족이 일기 형식으로 너무 소름 돋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마치 꾸준히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이 영화가 다른 일반적인 사이코 호러물과 구분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보통 스릴러물을 보면은 범인이 얼마나 잔혹하고 변태적인지 아니면은 이 범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곤 사토시 감독은 정반대의 접근을 합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의 내면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는가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미마가 느끼는 진짜 공포는 밖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살인마가 아니라 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답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는 혼란 그 자체인 거죠. 주변에서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연달아서 터지니까 스트레스가 완전 극에 달한 미마 눈앞에 과거 아이돌 시절의 미마가 환영으로 둥둥 떠나다니면서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는 보는 관객도 같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환각이고 어디가 드라마 촬영 장면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만들거든요. 장면과 장면을 이어붙여서 공간과 시간을 훅훅 막 뛰어 건너뛰는데 이 편집 방식 덕분에 관객은 미마가 겪는 그 정신 착란과 붕괴를 아주 생생하게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거울이나 유리창을 활용하는 방식도 인상적인데요. 영화 내내 미마가 이 거울이나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거든요. 거울 속 환영을 보면서 당신 누구야? 라고 묻는 대사가 사실은 그 자아 분열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지? 라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평론 같은 걸 찾아보고 알게 된 건데 주인공 이름인 미마가 모방이나 재현을 뜻하는 철학 용어 미메시스에서 따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돌인 미마, 그리고 드라마 속 배역을 연기하는 미마, 또 미마인 척 일기를 쓰는 스토커의 미마의 환영까지 원본하고 복사본이 구분이 불가능해질 때 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떡밥을 캐릭터의 이름부터 던져놓은 거죠.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쎄한 캐릭터들 디자인 보셨나요? 극성 팬인 이 미마니아라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 매니저인 루미도 그렇고 눈 사이 간격이 유독 멀어가지고 딱 봐도 되게 불길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곤 사토시 감독 작품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눈이나 얼굴 비율이 나오면은 저 캐릭터 뭔가 어긋나 있다, 정신 상태가 뒤틀려 있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암시하는 장치로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마가 방에서 키우는 열대어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영화에서 물고기는 미마의 연약한 내면이나 순수한 자아 혹은 자기가 어떻게든 감당하고 관리하고 싶어 했던 팬들을 은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수위가 높고 견디기 힘들었던 촬영을 억지로 마치고 돌아온 날 밤에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해 있잖아요. 그때 미마가 방을 치우면서 나 사실 그 연기 하고 싶지 않았어 라면서 오해를 하는데 억지로 감당해야 했던 일들 때문에 미마의 순수한 자아가 그 물고기들처럼 죽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이후 장면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물고기들이 다시 멀쩡하게 살아서 헤엄치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체 어디까지가 미마의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망상인지 의도적으로 관객을 헷갈리게 만드는 연출로 보였습니다. 제목인 퍼펙트 블루의 의미도 흥미로운데 퍼펙트가 대중이 아이돌에게 요구하는 결점 없는 완벽한 이미지를 뜻한다면 블루는 청순함과 순수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울함이나 시퍼렇게 멍든 상처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한 겹이 더 있는데 영미권에서 블루필름이라는 표현이 포르노를 가리키는 속어로 쓰이거든요. 원작 소설의 부제가 일본어로 완전 변태인데 변태가 곤충이 허물을 벗고 탈바꿈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는 그 성적인 뉘앙스의 변태라는 뜻도 가지거든요. 아이돌이라는 순수한 이미지 뒤편에 잠복해 있는 대중의 욕망과 폭력성 그리고 그 앞에 무방비하게 서 있는 한 여성 이런 무거운 주제들이 제목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전개나 후반부의 반전 자체는 저한테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가 1997년에 나왔잖아요. 무려 30년 전인데 그 이후로 이 퍼펙트 블루가 만들어 놓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 붕괴나 자아 분열 서사 같은 문법을 수많은 후대 심리 스릴러들이 다 가져다 썼어요. 저는 이미 그런 변주된 훌륭한 작품들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원조 국밥집을 거꾸로 찾아간 격이니까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상대로 흘러가서 반전이 없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반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작품이 처음 개봉했던 그 동시대에 보신 관객분들은 진짜 까무러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느 시기에 어떤 타이밍에 영화를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씁쓸하고 또 감독이 진짜 천재고 대단하구나라고 느꼈던 지점은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인터넷이 막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던 97년도인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미마의 방이라는 팬 사이트나 팬들이 집착하는 그 끔찍한 모습이 지금 2026년 현실에도 진짜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형태만 팩스에서 악성 DM이나 악플로 바뀌고 익명 사이트가 뭐 SNS 삭친 계정이나 딥페이크 같은 범죄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죠. 연예인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욕망을 채워줄 예쁜 상품이나 소비하기 좋은 이미지로만 취급하는 태도를 날카롭게 꼬집은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소유욕과 관음증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곤 사토시 감독은 이미 30년 전에 다 꿰뚫어 보고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든 과몰입은 하지 맙시다. 이거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면 결국 누군가의 현실을 망가뜨리고 종국에는 나 자신의 현실마저 찢어놓게 되니까요. 어둡고 숨막히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SNS 시대로 더 기괴하게 진화한 팬덤 문화나 아이돌 산업의 이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생각 읽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